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게임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우리가 얘기한 게임 중에도 전쟁 이야기를 다룬 게임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익숙한 전쟁이라면 뭐예요? 이렇게 공격, 방어가 있고 뭐 군대, 무기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걸 이제 전면전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두 세력이 자기 무력을 가지고 막 상대를 무찌르는 이제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이란 게 꼭 그런 전면전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의 전쟁을 다뤘는데 그 다루는 방식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게임 레벨 INC, 우리말로는 반군 주식회사, 반란군 주식회사로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군 주식회사. 예. 게임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떤 게임이에요? 저도 생소했어요. 그 주식회사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요. 조금 신기했는데 일단 이 게임이 다루는 전쟁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 뭐 탱크가 지나가고 비행기가 움직이고 서로 막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 그 전면전이 이미 끝난 상태. 특히 이 게임은 한 지역의 내전을 다루거든요. 우리가 시빌워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정부군과 반란군 뭐 이런 상태의 전쟁이 이미 끝나고 그 끝난 뒤에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뭐 할 일이 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쟁이 끝나면 평화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전면전이라는 게 끝난 것이 곧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미국 전쟁이죠. 미국이 알카에다 축출을 목적으로 해서 거의 한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면전이라는 기간은 어땠나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면전에서 끝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뒤로 미군이 한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있었죠. 그럼 뭐 그냥 주둔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뭘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탈레반 같은 조직들과 계속 국지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지역에서 소규모 교전들이 이어졌고 뭐 이런 문제를 다룬 영화들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소위 말해 전면전이 끝난 후에 10년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미군은 전면적으로 철수를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면전만이 전쟁의 모든 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후에 그 기존에 있었던 혼란들을 수습하고 국가를 재정비하는 기간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군사작전으로 들어가서 이른바 민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전쟁으로 인해 망가진 시설을 복구하고 사람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일도 군대가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게임 반군 주식회사라는 게임은 바로 이 지점, 전면전 이후에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내전 지역에서 펼쳐지는 전쟁 이후의 전쟁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혼란 수습을 하는 네.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목이 왜 반군 주식회사예요? 이게 저도 왜 주식회사가 들어갈까를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 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게임사가 기존에 히트시킨 작품이 플레이그 INC,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플레이어가 의사나 뭐 사람, 간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목적은 전 인류를 이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서 전멸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악당 게임 같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전 세계에서 보건위생 쪽으로 교육용 게임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전 인류를 다 감염시켜서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인류가 감염이 안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 게임들 보면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쉬움, 중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게임의 최고 난이도를 고르면 설정이 뭐가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모두가 손을 열심히 씻으면 바이러스가 퍼지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게임이 그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 또 교묘하게도 이 게임 출시하고 2년 뒤에 팬데믹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게임사가 굉장히 큰 흥행을 이제 얻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염병 주식회사로 히트를 쳤으니 2탄은 반군 이야기를 다룰 건데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반군 주식회사로 하지 뭐.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온 게 반군 주식회사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스러운 운영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운영하는 방식은 현실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다국적군,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조직의 운영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 이름에 깊은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작 히트를 좀 등에 업고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은 거군요. 네. 근데 다국적군이라면 분쟁 지역의 유엔 같은 이 국제기구가 파견하는 그런 군사 조직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는 다국적군이란 이름이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익숙해지기도 했는데요. 플레이어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그 평화유지군, 다국적군의 수장으로서 부임하게 되는 겁니다. 플레이어는 자기의 이제 전직 그 경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대략 한 7, 8개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데 네. 이 어떤 직업을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건 공무원인데요. 이렇다 할 장점도 단점도 없는 무난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조금 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열리는 게 경제학자 같은 유닛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처음에 주어지는 복구 예산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반에 스노우볼링을 좀 굴릴 수 있겠죠. 대신에 지역의 부패가 너무 빨리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로 망하기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군인, 아예 장군 출신을 데려오게 되면 주둔지도 하나 더 받고 또 사실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계엄령 발동권이 주어지게 됩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이 또 너무 줄줄 셉니다. 네. 전혀 관리가 안 되고요. 아예 지역 군벌이 될 수도 있어요. 지역 군벌로 들어올 경우에는 동네 민병대들을 모아서 군대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군대 중에는 해외에서 온 다국적군이 있거든요. 여기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기껏 양성한 민병대가 반군이 되는 그런 경우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몇 개 지도자를 설명을 드린 이유가 네. 사실 이 특성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내전 같은 사태를 겪은 곳에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인플레, 평화유지군이라는 해외에서 온 군대에 대한 불신들, 아직까지도 계속 고쳐지지 않는 인프라 같은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도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보게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 문제로 확 다가오게 되는 거죠. 게임이지만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지도자 캐릭터들을 고른 뒤에 지역을 안정화시키면 이제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임의 승리 조건은 이렇게 얘기만 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매우 까다로운데요. 사실 이 게임이 현실을 거의 그대로 모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의 평화 유지 그리고 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어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자금, 그다음에 계속 들어오는 돈을 이용해서 도로, 수도, 교육 같은 인프라를 좀 재건하고자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이 그렇게 쉽게 되면 게임이 아니겠죠. 조금 하다 보면 지역에서 지난 내전에서 패배하고 도망쳤던 반군들이 재집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선전 활동을 하는 거죠. 저들은 외세 침략자다. 외세 침략자의 앞잡이다. 이런 선전을 하면서 점점 우리 평화유지군에 대한 적대감이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느 순간 마을의 지지도를 50%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지역을 반군의 세력으로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지도가 점점 빨개지는 순간을 보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거 망하겠는데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다 털리고 철수하게 되는 게임 오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게임 플레이어가 자기 군대로 반군을 소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로 밀면 되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군도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 얘기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플레이어가 쓸 수 있는 군대는 2개예요. 자기가 직접 키운 우리나라 정규군과 해외에서 들어온 다국적군입니다. 둘 다 무장도 좋고 아무래도 재정이 좀 빵빵하니까요. 전투는 잘해요. 그런데 전투를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닌 게 이 반군이 너무 잘 도망다닙니다.
예를 들어 A 도시를 제가 공격하러 군대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보를 미리 캐치하고 바로 다른 동네로 도망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교전이 있어도 막 같이 끝까지 싸우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것도 뭐 도시면 그렇게 이동 속도가 느리기라도 하는데 산에 있는 동굴 같은 데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는 이제 선택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폭격 같은 게 있어요. 그럼 폭격을 해서 적 기지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폭격을 하면 오폭이 터집니다. 그래서 민간인 지구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너네 나가라. 그렇죠. 예, 그 다시 한번 그 평화유지군에 대한 불신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라는 게 그냥 군대를 몰아서 적을 격퇴하면 된다가 절대 아니라는 걸 이 게임이 매우 잘 보여줘요. 특히 등장하는 다국적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비도 좋고 그런데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지역 주민들이 점점 싫어하게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계속 외국인들이 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민간인 사상자 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투를 통해서 이 게임의 승리를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은 반군을 적당히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반군 수뇌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반군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 제가 밀려나게 될 거고 다 공격하자니 뭐 부대도 모자라고 계속 도망다니고 지역의 불안도만 올라가기 때문이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적 압력이 없으면 반군은 협상하자고 제가 부르면 코웃음만 칩니다. 어차피 너네 금방 나갈 거잖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까 적당한 무력 행사를 통해서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위험한데? 이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이 사람들에게 의지의 휴전이다. 더 이상 무력 분쟁 없는 거다. 라고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이 된 이후에야 앞서 이야기했던 뭐 수도, 통신, 도로 등의 재건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들을 다 마련을 하면서 지역 안정도가 100%에 올라가게 되면 드디어 한 판을 깨는구나 라는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투는 부차적인 거고 네.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는 게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대부분의 군사 작전이 그렇죠. 적을 경멸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점령한 지역, 확보한 지역을 우리 쪽의 마음으로 돌리는 일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게임이 그걸 굉장히 좀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게임하다 만나보면 놀라운 이제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먹었던 장면은 어느 지역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마약 농사가 주 산업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동네의 수입은 대부분 마약 농사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에 붙어 사는 반군들 또한 마약 밀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군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유지군 입장에선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총 마약이 몇 헥타르에 재배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다 불태워버리죠 보통.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마약 대신 이걸 심어보세요라고 대체 작물을 안내해주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네. 이렇게 되면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실제 마약 재배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어떤 대체 작물도 마약만큼의 수익을 못 준다는 거죠.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아니 나는 그동안 돈 잘 벌고 있었는데 평화유지군이 와서 마약을 없애라더니 우리 집이 가난해져서 우리 애가 학교도 못 가게 됐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두면 어떠냐? 당연히 마약은 공식적으로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부패도가 점점 올라가고 도덕이 떨어지고 또 반군들이 그 밀매 루트를 점거하면서 반군의 무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내버려 두기도 뭐하고 밀기도 뭐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해법은 뭐냐? 이 복잡 미묘한 정치를 잘 타고 간다라고 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뭐 어떤 해법의 정석 같은 게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 마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상황에 최적에 맞춰져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만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253님이요. 네. 게임인지 현실인지 들으면서도 구별이 어렵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름만 게임이지 그냥 분쟁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게임사는 약간 이런 걸 잘합니다. 전작이었던 전염병 주식회사도 그랬잖아요.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임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인류의 보건과 위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임이었거든요. 그런 게임으로 히트를 친 회사가 만든 두 번째 작품은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실제 현실에 있었던 분쟁 지역,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문제를 정확하게 모티브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작전 맵들이 나오잖아요. 전체 맵에서 바다가 나오는 지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내륙국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형도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에서 봤던 그 아프가니스탄 지형, 나무도 듬성듬성하고 온통 사막 같은 그런 지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서 대규모 아편 논장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도 있어요.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이제 복지 정책, 그 복구 정책 중에는 여성 인권 향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여성들은 아예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기존의 반군들이 여성들을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 근데 이런 정황들을 싹 모아보자면 사실상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가리키는 거구나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플레이어는 어떤 입장인가? 미군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잘 보면. 네. 정확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입장이었던 거죠. 기존에 미국이 들어와서 탈레반 세력을 축출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새로 정부를 세웠었고 그 정부가 원래 미군과 함께 있을 때는 버티고 있었지만 지금 이 게임이 보여주는 거는 그 미군이 철수한 다음의 상황임을 명확하게 네.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이 전후 사태를 복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단 내전이 너무 길었고 전쟁도 굉장히 파괴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과 인프라들을 복구하는 일도 급선무지만 더 어려웠던 일은 정부에 대한 아무런 신뢰가 없는 주민들의 분위기였던 거죠. 인프라도 없고 마음도 이미 떠난 상태에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스로 볼 때는 와 저기 진짜 힘들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게임을 잡아보면 제 일이 되지 않습니까? 뭘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자. 그러면 부패한 공무원들이 이걸 빼돌립니다. 그래서 부패도만 올라가고 또 열심히 도로를 잘 닦아놓으면 반군들이 그 도로 위로 차를 타고 막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뭘 해도 100% 완벽한 선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 그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죠. 이 게임은 2018년에 출시됐습니다. 좀 됐죠. 벌써 한 네. 5, 6년 됐는데 근데 2021년에 미군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게 정권을 넘겨준 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약간 예언 같은 씁쓸함도 있는 거죠. 네. 이 게임은 두 가지의 엔딩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엔딩과 실패해서 반군에게 모두 넘어가는 그러니까 굿 엔딩과 배드 엔딩이 있었는데 현실의 아프가니스탄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 굉장히 잘 살려낸 이 게임은 플레이어로 하여금 네가 한번 직접 해봐. 해보면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걸 알 거야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다시 탈레반이라는 조직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는가를 좀 예언처럼 보여준 게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